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9월까지 전국 개인 파산 사건이 이제 쭉 나옵니다. 원래 이제 10월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20일이죠. 아마 월요일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걸 보고 하면 좋은데 아마 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산이 여기 이제 금년 9월까지 3만 1000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3만 7000건입니다. 같은 월 대비. 그러면 이제 6000건 정도가 줄었죠. 6000건. 그럼 한 달에 500건씩 주는 겁니다. 500건 정도.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거의 20% 정도 줄었어요. 15%에서 20%. 자,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도 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그 다음에 곡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얼마 전까지는 1,400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1,300원 초반으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이제 수입 물가가 아주 직격탄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1달러짜리 수입하면은 1,200원이면 되는데 1달러짜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1,400원을 지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외국 유학 보냈을 때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를 보내면 1,200만 원이면 충분했죠. 근데 지금은 1,400만 원. 얼마 전에 이제 안정화되면 1,300만 원. 결국 100만 원, 200만 원이 순식간에 더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환율에 직격탄을 맞죠. 수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에 영향을 받는 뭐 농산물이나 그 상인들 마찬가지죠. 무역하시는 분들은 뭐 그 거의 아웃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파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첫째, 개인회생은 늘고 있어요. 개인회생은 10% 이상. 그래서 결국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혹은 개인회생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도 많이 하죠. 개인 회생은 3년에서 5년 정도 동안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지만 신용회복은 최장 9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금하고 이자를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물론 이제 초장기이기 때문에 힘든 면도 있지만 빚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신용회복 워크아웃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이 경쟁관계죠. 개인회생하고 신용회복이.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60대 이상의 어떤 그 황혼, 60대 이상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주로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 50대 초반까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이나 재산적 문제 때문에 파산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걸림돌이 많죠. 일단 소득이 일단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꽤 되고요. 지금 뭐 한 250 받더라도 100 정도는 변제를 해야 되죠. 1인 생계비, 1인 가구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 일단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이 늘은 게 업됐죠. 그 채무가. 예전엔 5억, 부담보는 5억, 담보권은 10억까지 가능했지만 재작년인가요? 법이 개정되면서 신용 무담보는 10억, 담보 채무는 15억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5억에서 10억 정도 되시는 채무자들이 파산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소득과 관련 없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일반회생은 뭐 사실 엄두를 못 내죠. 10년간 뭐. 그래서 과감하게 파산 들어가면 이제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은 관제인이 적절하게
특히 이제 의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죠. 고소득 전문직들이 빚이 뭐 수십억인데 개인 일반 회생을 한 2번 정도 들어왔지만 동의를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파산 들어오면 면책시켜줘야죠. 대신 소득이 좀 많으면 일부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회생의 어떤 기준이 좀 완화된 게 또 파산이 줄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 새로운 기금, 새 출발 기금이라고 그런 어떤 신용 회복제도, 신용 지원제도도 새로운 정부하에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달한 개인이나 기업은 일단은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런 어떤 금융 지원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을 바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떤 각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분명히 한계 기업이나 한계 자영업자, 뭐 개인 실직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각종 금융 지원으로 또 연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파산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예전처럼 뭐 급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 제도 중에 하나를 고려를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차선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파산을 신청하기보다는 여러 경쟁제도, 워크아웃이라든가 개인 회생, 뭐 일반 회생 때로는 그런 어떤 유사제도를, 경쟁제도를 일단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정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도산 시장이 나름대로는 이제 벌써 한 20년 됐죠. 15년. 본격적인 건 한 15년. 2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거죠. 뭐 개인 파산도 벌써 지금 2번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꽤 있고, 회생하다가 개인 파산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셀 수 없이 많죠. 뭐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아마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20건 정도, 20건에서 30건 정도 하는데 20건에서 한 5건에서 한 대여섯 건은 분명히 뭐 개인 회생을 거치거나 개인 파산을 한 번 이상 한 분들이 개인 파산을 들어오기 때문에 한 7건 정도면은 몇 프로인가요? 30% 되죠. 30%, 40%는 개인 회생이나 선행 파산을 하고 두 번째 이제 파산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이 향후 갑자기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요인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이 아무래도 좀 낫다는 인식이 있죠. 물론 뭐 복권되면 그게 그건데 신용 지원적인 측면에서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어떤 경제적 재기적인 측면에서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뭐 신혼 대출,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신혼부부 아니면 청년 장기 주택 전세, 지금 이제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각종 혜택을 많이 줘야 되죠. 지금 젊은 층들이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허리가 휘죠. 맞벌이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선권을 주죠.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를 합니다. 대출도 전세자금도 충분히 주고 금리가 올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개인 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으면 그런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층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을 통해서 신용 회복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뭐 눈에 띄는 것은 한 서너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선호한다. 두 번째, 개인회생 기준이 완화돼서 또 개인회생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어떤 각종 지원제도, 혜택, 으로 인해서 한계 기업이 어떤 좀 더 연명이 되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새 출발 기금이라는 새로운 신용 제도가, 공여 제도가 또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이나 다른 대체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